안녕하세요. 남과 북의 같음과 다름을 알아가는 통일합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최중화 회장님께서 탈북했던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탈북 후 중국에서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그 가정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최중화 회장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탈북 스토리 두만강을 넘기까지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쭉 들어봤는데요. 두만강을 넘고 뭐 바로 천국을 만난 건 아니잖아요. 또 중국에서 숨어 지내야 되며 또 살아남아야 되는 어떤 그런 가정들이 있었는데요. 혹시 중국에서 탈북 그 후에 중국 생활은 어땠는지요? 쭉 중국에서 한 지역에 그냥 사시는가요? 아니 기본적으로 연변 지역에서 한 4년 반을 살았어요. 4년 반 그 연변 4년 쪽에서 반을 살았는데 이제 도문에서도 살고 석현진에서도 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연길에서 대부분 살았고 이제 중국을 떠나기 전에는 안도에서 안도현에서 이제 살았죠. 안동에서. 그러니까 연변 지역에서 그것도 한 고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쭉 조금 조금씩 옮기면서 좀 있었네요.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탈북할 때 그 내성분들하고 같이 탈북을 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내성분들 같이 동행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의 어떤 친척들이나 이런 인적 관계 때문이었다고 했는데 그 후에 그들하고는 그 탈북이 바로 헤어졌나요? 그렇죠. 이제 석현진에 와가지고 이제 그 같이 온 46살 된 아줌마가 이제 자기 거기에 친척이 있다고 해서 이제 부탁을 했었죠. 나 좀 이렇게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여기 좀 거처했다가 움직일 수 있는 어디로 갈지도 생각해야 되고 이 모양도 좀 이렇게 옷도 좀 갈아입어야 되고 왜 티가 나지 말아야 한 옷까지는 못 가니까 못다는 거. 그래서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제 나한테 하는 말이 자기도 지금 친척집 설사 들어간다 해도 자기도 친척한테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왜 왔냐고 불안해하면 쫓겨날지도 오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절로 지금 왔는데 이런 상황에 내가 누구까지 데리고 가면 아씨까지 데리고 가면 내가 어떻게 해? 되냐? 내가 지금 그런 형편이 못 된다 해가지고 그 역전에서 그냥 헤어졌어요. 연길역에서? 아니 석현진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헤어졌어요? 거기서 그 아줌마하고 헤어지고 그 50대 아줌마하고는 어떻게 헤어지고? 50대 아줌마는 도문에 우리 맨 처음에 넘어왔을 때 도문에 친척집에 우리 거기서 그 아줌마는 거기에서 이제 있고 자기 친척집에 있고 나는 거기 일주일 있다가 이제 나왔으니까 아니 그 집에 뭐 가락 이러던가요? 이젠 불안하니까 왜냐면은 그 국경연선이니까 이제 경찰들이 이제 탈북민에 대한 거 이제 그러니까 신고라도 하면 이제 다 잡히니까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또 내 친척도 아닌데 일주일 동안 밥 먹여준 것만 해도 다행이잖아요.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이제는 알아서 피해. 그러니까 그거는 회장님 마음이고 그래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 집에서 한 2주 정도 있는다고 해서 가슴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바람이 다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나 갔으면 좋겠다. 어디든 떠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떠날 수 있다는 게 내가 어디 길도 모르고 갈 때도 정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그 아주머니하고 같이 그 아주머니 이제 석현진의 친척을 찾아가야 되니까 주소가 있으니까 거기를 이제 버스 타는 것까지는 그 도문에 있는 그 집에서 이제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타고서 이제 석현진까지 가서 이제 또 그 아주머니하고 그날로 역전 앞에서 갈라지다 보니까 나는 갈 데가 없어진 거죠. 혈혈 단신이 됐네요. 서서 어디로 갈지를 이제 서서 빙빙빙 돌다가 또 석현진을 갔던 이유가 제가 남양에서 만났던 중국분이 이제 그 주소를 준 게 있어요. 그분은 나한테 부탁을 했던 게 이제 자기가 아는 북한 여자가 있는데 데려오면 자기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다. 네가 중국에 와서 어떻게 좀 살 길을 여는데 조금 도와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를 이제 나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남양에 있을 때. 그래서 조선족분이 조선족분이지. 조선장사에 나왔다가 조선장사에 나왔다가 지금 그 어떤 여자를 소개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여자를 데리다가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어디 농촌으로 시집만 보내면 자기 임무는 끝나는 거지. 돈 받으면 되니까. 그러면 그 조선족보는 인신매매법인가요? 그렇지. 인신매매. 그러니까 뭐 여자들이 대부분 그걸 또 원했으니까 중국 가서 또 살기를 원했고 북한에서는 살기가 힘드니까 그렇게라도 제발 가서 나를 중국에다 시집 보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할 정도의 환경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왔는데 나는 그랬죠. 나는 선도 없고 나는 몰래 두만강을 넘어야 된다. 난 장담 못하겠다. 널 데리고 건너는데 안전하리라는 장담을 못하겠다 하니까 그 여자는 이제 나한테 물어보는 게 선이 있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선은 약속을 돈 주고 하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깨져가지고 우리도 그냥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장담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는 그럼 자기는 못 가겠다고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연락처를 준 게 있었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 조선족 그 조선 장사를 나왔던 조선족분이 그 여자를 데려오는 조건에서 중국으로 오게 되면 도와줄 수 있다 했는데 그 당사자 여자는 안전이 보장이 안 되니까 자기는 못 가겠다고 돌아서 간 거고 회장님은 그 부탁을 받고 얻었던 주소가 있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마침 석현진이었으니까 그 아줌마 나하고 같이 온 아줌마 친척도 석현진에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중국에서 제일 큰 팔프 공장이 있었어요. 석현진에. 그래서 거기에 그 노동자구니까 좀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자기 석현진에 와서 댄스를 배워주는 선생이다 하면은 다 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집으로 딱 역전 앞이더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댄스 선생. 카바레 선생이네. 카바레에서 춤 카바레에서 춤을 배워주는 선생이야. 카바레에서 추는 춤 있잖아요.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카바레 춤이라. 그 중국이 그때 한창 바람 불었을 때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딱 역전 앞이니까 쉽게 찾았어요. 가서 이름 되니까 뭐 바로 찾더라고.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뭐 이젠 갈 데 없으니까 뭐 좋든 싫든 이제 거기에 들어 앉았죠. 들어 앉아서 막 눈총 받으면서도 다음 길을 모색해야 되니까 거기 있는 동안에. 그러면서 이제 이때가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이제 나와서 이제 소왕청에, 그러니까 그 집에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또 일자리를 하나 소개해 준 게 이제 소왕청에 가서 그 할아버지가 혼자서 가축을 키우고 뭐 담배 농사를 짓고 한대요. 그래서 그분의 집에 가서 있으라고 해서 이제 뭐 돈 일전 없고 뭐 일하는 거에 대한 돈은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거지.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있는데 이제 두고 온 형제들 내 가족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밥만 먹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냐 하는 거예요.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계속 빨리 어떤 방법을 취해가지고 돈을 벌든 어떻게 해서 빨리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게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손이 안 잡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하고 이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한 달 만에 거기서 나왔죠. 나는 나와서 이제 석현진에 다시 와가지고 그 집에서 그때가 가을이니까 이제 나보고 저기 강 건너에 가보면 그 농장 마을이 있는데 농촌 마을이 있는데 거기 가서 갈거지라도 해주면서 돈 조금 받고 밥이라도 먹고 농촌이니까 좀 안전할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 가라 해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가을내 그 마을에 갈거디부터 시작해서 탈곡까지 다 해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역 저 지역을 일꾼으로 떠돌이 하는 거죠. 일꾼으로 떠돌이. 그래서 밥 먹고 잠만 잘 수만 있으면 그때 당시 돈은 받았나요? 일을 해주고? 조금 아니 뭐 돈을 정해진 건 없었어요. 그냥 몸을 피신하는 게 중요했어요. 먹고 재원만 주면. 그래 이제 나 떠나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300원인가 이제 날 주더라고. 그 가을내 그 동네에서 이제 무슨 살았는데 이제 주는 게 상. 그래도 감사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는 북경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야 되겠다. 뭐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북경으로 떠났댔죠. 그래서 연변 쪽에서 한 4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북경 가서 실패하고 와가지고 갈 데가 없잖아. 갈 데가 없는데 그때 겨울이었어요. 12월 달인데 이제 연결역전에 내려서 그러니까 북경까지 베이징까지 들어왔다가 대사관 진입에 실패해가지고 다시 연결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는
대사관에서 전화 와도 뭐 달가도 안 오고 그때는 받지 않을 받지도 때는 않고 뭐 북한 주민을 아예 대사관에서 도화를 아예 받지 주지도 않을 않을 때. 때니까 그러니까 3일 가서 국경에서 헤매다가 이제 영사관 앞에까지 갔는데 보니까 그게 그 중국 그 경찰들 말하자면 걔네 보초선 애들이 사망하게서 그게 심지어 그때 당시는 북한 대사관 요원들조차도 거기서 와서 서성거리면서 살피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차 타고 비뚝 갔다 가서 그래 여기로 진입하기는 어렵구나. 그러니까 선을 정확하게 내가 못 정했을 수도 있지. 그렇죠. 언제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 연길에 내려서 이제 갈 곳이 아는데도 없고 갈 곳이 없으니까 가방 메고 한참을 걸었어. 또 걸었던 길을 다시 돌아 그 길을 잘 모르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을 만나서 아, 이 시내에서 내가 아는 사람도 없이 거주하기는 어렵겠구나. 그래서 이제 한 사람 보고 물어보니까 너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연기 비행장이 있는 데인데 그쪽으로 한번 가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가방 메고 걸었죠. 걸어가가지고 저녁 시간이 되니까 배가 고프잖아. 그래서 슈퍼마켓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이제 라면 하나 좀 끓여줄 수 있는가 했거나 끓여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아 여기 먹으면서 여기 아주머니 여기 어디 저 뭐야 연길에 교회가 있다던데 한국 교회가 큰 교회가 있다던데 하니까 그리고 천천히 보던 게 혹시 북한 사람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북한 사람이란 말 안 하고 조선 쪽들은 이렇게 조선에서 왔냐고 조선에서 왔냐고 해서 아 그렇다고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아 저 시내 교회인데 나도 가보진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마을에 있는 대상한테 가서 이제 내 말을 한 거지. 이 사람 갈 데 없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 마을의 대장이 자기 형네 집에 로인이 형이 혼자 사니까 거기에 좀 들어가서 하루 종일이라도 있어라 그러고 다음 일을 좀 모색해 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불쌍하니까 날 거기다 연 거지.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따로 창고를 이렇게 집처럼 창고를 이렇게 방처럼 개조한 것들이 많았어요. 새로 좀 나왔죠. 쌍동이랑 이런 데서 사천성 이런 데서 한족들이 이제 일하러 오는 사람들을 거기 딜해가지고 이제 돈을 받는 게 있었으니까. 숙소 그런 일꾼들의 숙소를 위해서 창고를 개조해 놓은 게 있었죠.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신풍이대라는 데를 연길 비행장 앞에 신풍이대라는 데서 이제 중국에서의 삶이 이제 시작이 진짜 내 혼자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회장님 그 예전에 그 스토리 중에 그 산속에서 탈북민들과 같이 음악에서 생활했던 시기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언제쯤 때의 일인가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내가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가축 키우는 집에서 또 일을 했어요. 그 신풍이 돼서 가축 키우는 집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잡혔어요. 결국에는 잡혀가지고 이제 잡혔다는 거는 중국 공안에 잡힌 공안에 잡혀가지 하남 파출소에 잡혀가가지고 이제 잡혔을 때 그 제가 일하던 집 주인이 친척들이 조금 이렇게 공안 쪽에 선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연길시 공안국장을 했던 박국동이라는 그 국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나마 그러니까 잡혔을 때 주변에서 빼내고 싶어도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한 게 있으면 빼내고 싶어도 못 빼내는데 우리는 범죄 저질렀으면 우리는 정말 그 먹고 살려고 정말 정직하게 일하고 누구한테 폐를 끼친 게 없어. 그러니까 그 국장이 야 그런 애도 왜 잡아? 그거 내놔 문제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파출소에서 그냥 다음날 아침에 내놨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한번 누군가 신고했으니까 잡혔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일을 못해.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당분간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뭐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나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농사에 필요한 이런 야산에 올라가서 그 중국도 산은 다 이렇게 개인들한테 이렇게 다 떼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이제 조금씩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 돈을 거의 못 받아요. 왜냐면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 주는 게 대번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이제 나 같은 사람들이 많아진 거지. 거기 신풍이대에 온 사람들 중에 탈북민들이. 그래서
그 연길시 그 신풍이대 뒤쪽으로 보면 공항 앞에 보면은 이제 연길강이 흘러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막을 한쪽 구석에다 막을 친 거지. 움막을 치고. 움막을 치고 8명이 남자만 8명이 다 탈북민들이에요? 다 탈북민들. 8명이 살았는데 그러면 그 강가에다가 막을 치고 살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거 아니겠어요? 강둑에는 이제 뭐 트라지나 다니고 그 비포장도로 그때는 비포장도로였으니까 그 강둑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뭐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지 거기. 거기 움막을 치고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건 알겠죠? 알지. 근데 이 사람들 신고하지 않아요? 신고는 안 했어. 그러니까 신고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낮에는 다 나가고 한두 명이 거기 있고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강에 있는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중국에 보면 강에서 고기를 잡아서 이제 서시장 연길의 서시장에 내다 팔거든. 그래서 그런 모양새를 갖췄지 우리는. 그리고 밤엔 자고 낮엔 다 나가서 집 짓는 동네 그 집 짓는 데라든가 농산밭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제 일당벌이를 하는 거지. 그래 저녁 때면 다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새벽에 밤에 군물 쳐놓고 새벽에 걷어서는 또 자전거 타고 서시장 내가서 그 신선한 고기를 민물 고기를 팔아서 돈 조금씩 모아서 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름을 거기서 지내는데 한 번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서. 내가 아는 형님이라는 분이 그 연길시에서 조금 깡패 그런 데 좀 속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탈북민을 2명을 태우고 온 거예요. 근데 딱 봤는데 뭔가 조짐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느낌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왜 우리 이 은신처를 저 사람 데려왔냐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그 뭐 하던 단천인가 어디 무슨 광산에서 무슨 뭐 보이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는 쟤네들하고 다른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쭉쭉쭉 하는데 뭐 그때는 하도 저 보이브 북한 쪽 국정연선 보이브에서 넘어가지고 탈북민들을 막 그 신고가 들어오면 막 잡아 그 중국 공안에다가 신고를 해버려가지고 잡혀서 나오게끔 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었는데 그래서 좀 다르다고 그래서 나는 이 감각이 좀 있으니까 그래도 그 중에 군대 생활을 하고 그래도 사회생활을 했던 사람은 내가 제일 나이가 있었으니까 다 회장님보다 어린 사람들 어렸어요. 한두 살 다 어렸고 더 어린 애들도 22살짜리 이런 애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해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밤중으로 그 움막을 이제 옮겨버린 거지 강 건너편에다. 트라지에다 실어서 옮겨서 다시 이제 거기서 짓고 이제는 그 아주 묘한 자리 잘 보이지 않는데 일부러 들어오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데다가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았는데 그래서 온 여름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고기 잡아서 팔아가지고 이제 먹고 살고. 그 탈북민들은 그 같이 있던 탈북민들은 다 한국 왔나요 후에? 아니 내가 하긴 한 거는 4명이 오고 4명은 하긴 못했어요. 왜냐하면 8명 모여 살던 중에 4명만 왔다. 왜냐하면은 다 잡혔댔습니다. 나만 잡힌 8명 중에 나만 북송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한 번씩 북송이 됐고 아예 돌아오지 못한 애들도 있고 후에 내가 중국을 떠난 다음에 연락이 온 애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다시 있고. 그러니까 북한에 한참 살다가 이제 다시 넘어와서 날 찾았는데 그분이 이제 나한테는 연락을 해가지고 야 얘가 왔더라. 그래서 내가 없을 때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냥 떠났는데 그 다음에 다시 나타 안 난다. 그러니까 이제 연락이 끊긴 거지. 그리고 그 중국을 벗어나서 온 사람은 이제 나까지 해서 4명 정도. 그러니까 한 50% 정도가. 그렇게 해서 연길 쪽에서 한 4, 5년 살다가 이제는 중국을 떠나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그 동기가 있나요? 쭉 그렇게 해서 중국에 정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중국을 이제 떠나야겠다. 한국에 가든 뭐 어디 유럽에 가든 어디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돼서 떠나게 된 어떤 동기. 그러니까 제가 그 다른 사람들은 뭐 자리가 잡히면 거기서 또 다른 선택을 해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고 중국 다 그 지역으로 많이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연변 지역에 있으면 이게 위험하니까 국경연선에 있으면 그러니까 다 벗어나는데 저는 벗어 안 나왔던 이유가 북한에 두고 온 형제들, 우리 가족들이 다 어렵게 살고 있는 거 보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하고 주기적으로 연락을 가지고 내가 계속 도와줄 수 있는 루트를 만들지 않고서는 떠나면은 다 죽잖아요. 뭐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나는 거기에 4년을 있었던 거지. 4년을 있으면서 심부름을 해주는 사람들의 돈까지 적어가면서 우리 집에 가서 어떻게 해라. 그리고 그쪽 북산 쪽에서 루트를 만들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도와를 주기 시작한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시점으로 가서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이었지. 거의 마무리되는 그러니까 시점. 이제는 연결도 할 수 있고 이제는 기본적으로 삶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이제는 그 정도면은 내가 언제든지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언제든지 루트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돼서 계속 주기적으로 내가 어디서 가든지 간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해놓고 이제 떠나야 되는데 그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제가 중국에서 3번을 잡혔어요. 아, 중국에서 3번 잡혔구나. 3번을 잡혀가지고 4번째 잡히면 그 느낌이 죽을 사자잖아. 죽을 사자. 4번째 잡히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젠 여길 떠나야 되겠다. 이제는 나도 일단은 급한 불은 껐으니까 나도 더 좋은 우리 가족들이 더 좋은 삶을 위해서는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서는 더 이상 하기 어려우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떠나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죠. 그래서 중국을 떠나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3번의 시간에 걸쳐 가지고 최중화 회장님 인생 이야기,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물론 이 3시간 동안에 어떻게 드라마 같은 건 인생 이야기를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북한을 떠나게 된 동기,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런 내용을 주제로 3시간 동안 들어보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더 좋은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